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주에서 심정지 후 목숨을 구한 환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85% 이상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렸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계산대 쪽으로 걸어 나오는 남성. 가구를 붙잡고 서 있다 순식간에 뒤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고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6초 만에 일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쓰러지고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 다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구급차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 안내해드릴게요. 환자 몸쪽으로 무릎 꿇고 앉으세요. 환자 옆에 계시죠? 이미 하고 있어요. 젊은 하고 있어요. 제주 시내 식당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은 다른 손님의 심폐소생술로 119가 오기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남성을 구한 시민은 직장에서 받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한 분기마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 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시민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만 25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233명씩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면서 위급한 환자들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9 구급대가 병원 이송 전 생명을 살린 심정지 환자 112명 가운데 85.7%는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져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체험 공간을 늘리는 등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생기지 않는 게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생겼으면은 오늘 이렇게 배운 게 아마 도움이 크게 되고 아마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제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고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해지면서 4분의 기적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던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8시 반쯤 제주시 노영동에서 술을 마시고 800m 넘게 운전한 50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다 수상함을 느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11년 만에 제주 지역의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인상 시기와 서비스 문제를 놓고 지적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추진되는 제주 지역 버스 요금 인상안. 시내버스 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리는 내용입니다. 급행버스는 최대 26%, 공항 리무진도 16%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127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늘리고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보전해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적자 보존율에 대한 분담을 이제 전가시키는 부분이 일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또 최근 차고지 증명제가 완화돼 버스 대신 승용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이용객은 대학생이거나 자가용이 없는 서민들이라며 교통복지 정책을 위해 요금 인상이 아닌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도 주고 더 이제 권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텐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꾸 부담시킨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제주도는 5년 전에 요금을 인상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못했고 이번 인상안도 전국 대비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저 수준이 1,500원이고 그동안 10년 동안 인상분을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500원을 하는 거지 무료 탑승객이 확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요금과 인상 시기를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의회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인상 금액과 적용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불 대신 디지털 조명을 도입한 제주 들불 축제 일정이 기상 악화로 취소된 데 대해 축제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은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3시 풍속을 알았다면 들불 축제 일정을 영등알망이 찾아오는 시기에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시의 시기 선정을 비판했습니다. 3시 풍속상 바람의 신인 영등알망이 찾아온다는 시기는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이번 들불 축제는 음력 15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다가 태풍급 강풍으로 둘째 날부터 취소됐습니다. 제주에서만 시행됐던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가 한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북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광산업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며 오는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비자 면제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중산간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2구역에서는 개발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발 300m 이상은 보전하겠다고 한 상위 법정 계획을 위반한다는 것인데요. 논란의 핵심인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중산간 2구역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해발 200에서 600m 사이 중산간의 보존을 강화하겠다며 제주도가 마련한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평화로와 살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379.6제곱킬로미터는 중산간 1구역으로 정해 지금처럼 모든 개발을 제한합니다. 추가로 1구역에 접한 224제곱킬로미터를 2구역으로 정해 지금은 모든 개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개발 등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골프장이 없는 관광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정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산간 2구역은 해발 몇 미터에 분포하고 있을까?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해발 고도를 분석했습니다. 해발 200m 등고선을 표시했더니 중산간 2구역이 거의 포함됩니다. 해발 300m로 높이자 표선과 안덕 일부를 제외한 2구역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해발 400m 이상에는 2구역 가운데 제주도 북쪽 지역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해발 500m 이상에도 제주시 동지역 일부가 포함되고 심지어 해발 600m가 넘는 곳도 중산간 2구역에 포함됐습니다. 표고 300에서 이상에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거의 한 80% 이상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해발 300m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 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곶자왈과 오름 같은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은 도시기본계획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곧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300m 이상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전구역으로 정한 건데 이거를 거꾸로 그냥 곧자왈과 오름만 빼고는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는데 도의회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들이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전기 승용차뿐 아니라 전기 버스에 대한 화재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기버스 화재 진압장치 현장 테스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이만흥 기자입니다. 대형 전기버스에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버스 천장 쪽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는 불과 10여 초 만에 맹렬한 기세로 번지고 시커먼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화재 발생 4분, 전기버스용 화재 진압 장비가 투입됩니다. 강철 드릴로 천장에 구멍을 뚫은 뒤 소화액을 배터리 내부에 직접 분사합니다. 배터리 팩 내부로 직접 투입된 소화액이 배터리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금세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진화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재발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5분을 더 지켜봤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5분 정도 이내면서 충분히 소화가 되었고요. 재발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1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소화수 공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전기버스 제조사는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진화 시스템 등도 검토 중입니다. 제조사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어떤 소방대원의 안전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화 시간을 단축하여 또 재산성 피해와 또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전기버스 등록 대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느는 추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2,800여 대가 신규 등록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산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날은 포근해졌지만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주말에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쑥 올라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맑은 날씨에는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집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맑겠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깨끗하진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최고 7도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4도, 서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9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우도는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제주도 서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초반과 중반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번 주말에 벚꽃이 개화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벚꽃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학교 안전 경찰관제가 교육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인 5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주도를 포함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학교 안전경찰관제는 자치경찰관이 아침 7시 40분부터 학교에 머물며 교내 순찰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6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와 교육발전 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례 제한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토부와 제주도 공무원,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12명 이하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평가할지를 결정합니다. 협의회가 조사 항목을 결정하면 최소 1년 동안 4계절 조사를 진행한 뒤 제주도의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통신전작과 군 특성화 졸업생 14명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복무 중 군 전문 학사 과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부사관으로도 복무할 수 있으며 전역자는 해군의 지원으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군 특성화고는 1년 동안 군 관련 전공과 지도력 교육을 받는데 도내에서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제59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애양운동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줄다리기와 줄넘기 등 읍면동 대항경기 12개 종목과 티볼과 풋살 등 뉴스포츠를 포함한 51개 종목을 치르게 됩니다. 개회식에서는 드론 라이딩 쇼를 선보이고 어린이 사생대회와 문화축제 행사도 열립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음 달 28일까지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일제강점기 그림 엽서와 사진, 제주 출가 해녀, 제1제주인, 새마을운동 관련 등을 우선 매입하며 그 외에 제주 관련 고서와 고문서, 고지도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 자료는 서류심사와 실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낡은 교통신호 제어기가 교체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5월까지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용문교차로와 법원 사거리 등 도내 19군데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를 교체합니다. 자치경찰은 실시간 신호 제어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한 최신형 제어기로 교체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주 양지공원이 올해 청명과 한식이 있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개장 6월 화장 예약을 하루에 49에서 80구로 늘립니다. 이 기간에는 혼잡이나 화장 절차의 차질을 막기 위해 양지공원 전 직원이 특별 근무에 들어갑니다. 화장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장 신고 절차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등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